가운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두 개가 오는데 반막양근이라고 그러고 반건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퇴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골로 이렇게 해서 붙게 됩니다. 여기로 와서 이제 붙게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근육인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우선 이름이 다르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게 막하고 멤브레인이라는 뜻하고 이건 텐던이라는 뜻이에요. 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이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반막양근이라고 하는 것은 텐던, 그러니까 멤브레인, 막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여기서 외측, 그러니까 내측 측부인대 하고 내측 반월판이 있습니다. 내측 반월판 사이로 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막양근은 이렇게. 그리고 반건양근은 이제 여기에 거위발 모양근이라고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은 같은 부위에 붙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반막양근하고 반건양근하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 사이에 보면 이제 여기 그 관절이 닿지 말라고 연골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는 이제 반월판이라고 그럽니다. 이 반월판인데 연골은 연골인데 제 부드러운 연골, 섬유 연골로 되어 있어요. 섬유 연골로. 다른 말은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는 이제 척추에만 있는 줄 아는데 섬유 연골은 다 디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거 내측을 지지하는 인대가 내측 측부인대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근육이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내측 측부인대를 돕지 못하고 반월판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반월판 손상이 일어나요. 얘가 약하게 되면 측부인대가 내측을 고정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손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막양근에 문제가 있을 때 미세하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반건양근은 이 밑에서 붙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기에 붙어요. 여기 밑에. 그러니까 반막양근은 이 관절염을 일으키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팩트가 된다면 얘는 관절염을 방치하는 거지 만들도록. 왜냐하면 여기가 약해지게 되면 다리가 똑바로 이렇게 되지가 않고 이 삐딱하게 될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늘어나게 돼요. 인대가. 십자인대도 늘어나고. 그래서 다리가 뭐 O자 또는 S자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큰 뜻에서 보면 다리를 휘게 하고 결국은 휘게 됨으로 해서 반월판 손상이나 축부인대를 일으켜가지고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그 거시적인 그 저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목이 앞다리가 기냐 뒷다리가 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목이 앞다리가 길거나 뒷다리가 길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물학자들은 목이 앞다리가 긴지 뒷다리가 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벅다리 안쪽에서 무릎과 골반을 지지하는 두 근육 중에서도 그러니까 두 근육이 다 나빠지면은 무릎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S나 O자 다리가 되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반막양근으로 인해서 여기 관절염, 축부인대 손상과 반월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반건양근에 그 초점을 주게 되면 다리가 S나 O자 다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냉정하게 보면 다른 말이다 이런 얘기지. 목이 다리는 우리가 볼 때 개찐도찐 똑같은데 생물학자가 볼 때는 앞다리가 기냐 뒷다리가 기냐 확실히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멤브레인. 여기는 텐던이라고 해요. 텐던. 그래서 같은 근육이고 역할이 비슷한데 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졌나.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뜻입니다.